매무사입니다. 비철금속이 급등한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원자재 ETF에 근거와 논리 없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오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번주 종목 볼까요? 롯데정밀화학 지수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플러스 스프레드 1.27% 및 연간 수익률 9.86% 상승. 주간을 볼까요? 정책 관련주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당선자 관련 정책 관련주와 테마 관련주가 상승하는 반면에 반대 후보 관련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산업은 비철금속 산업이고 시가총액 11조 1710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철금속 가격 상승 흐름에 지속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추정 순유통 주식수 대비 한 자릿수의 낮은 주식 회전율로 주주 손바뀜 현상이 해소되었고 해외 연결회사를 통한 환해지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재련 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판매와 기타 금, 은, 황산 등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을 생산합니다. 사업 부문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이고 그중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제의 보호 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 철구조물 등의 소재의 도금용으로 사용되고 다이캐스팅 및 동합근육 원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금과 은 중 금은 전기도금, 화폐 전기접점, 장식품, 치과재료로 사용하고 은은 사진 감광재료, 전기도금, 전기접점, 치과재료로 사용합니다. 솔직히 어이가 어려워서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아연, 연, 금, 은과 같은 광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총수,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식을 얼마나 발행했고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려아연은 보통주만 있고 우선주는 없고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보통주 4,800만 주 중에 현재까지 1,887만 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은 없기에 발행 주식의 총수는 1,887만 주입니다. 자기 주식수가 120만여 주 있고 이를 뺀 유통 주식수는 1,767만여 주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및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068만여 주이며 추정 유통 주식수는 700만여 주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5% 이상 주주 700만여 주에 자기 주식수 120만여 주를 차감하게 되면 추정 순유통 주식수가 120만여 주로 추려집니다. 지난 60일간 평균 거래량이 46,000여 주이고 이를 통해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4%가량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 중에 대빵은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영풍이고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소유 주식수는 518만여 주와 지분율 27.49%이며 지분율 추이 변화가 없고 경영 참여의 목적을 가집니다. 동사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25일 종가 기준 59만 2천원으로 봤을 때 지분 금액이 3조여 원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가 흔히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곳은 2020년 12월 31일 165만여 주와 지분율 8.78%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83만여 주, 지분율 9.71%로 상승하였고 도중에 189만여 주와 지분율 10.02%까지 갔다가 0.31%포인트 감소가 있었습니다. 동일 종가 기준 지분 금액은 1조 850억 여 원 정도이며 그중 감소액은 346억 원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2020년 12월 31일 소유 주식수 733만여 주와 지분율 38.88%에서 지분율이 0.54%포인트 감소하였고 이는 동일 종가 기준 지분 금액의 4조 3,424억여 원에서 600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비중 변경 없고 2021년 연결조정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매출액이 2021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때 상승하였습니다. 광산개발 등 부문이 40%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연결조정 부문이 3.5% 상승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 대비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이 117%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연결조정 부문이 21.5% 하락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매출액 비중이 2020년 대비 연결조정 부분이 2.27%포인트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부분이 2.8%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연결조정 부분을 제외한 비철금속 수출입 부분의 매출액이 두 자릿수 대 상승과 나머지 부문도 한 자릿수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비철금속 수출입 부분이 6.8%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부분이 5.8%포인트 하락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31.6% 상승, 2019년 대비 49%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13.3% 상승하여서 코비드 때에도 매출액을 성장시켰고 2021년은 32%가량 상승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를 버는지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 비중이 2019년 연결조정 부문 1.75%에서 2020년 0.92%, 2021년 마이너스 0.17%로 변경되었고 2021년 연결조정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업이익이 2021년 전년 대비 두 자릿수대 상승하였습니다. 광산 개발 등 부문이 91.1%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연결조정 부문이 122.1% 감소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 대비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이 382.6%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광산 개발 등 부문이 155.6% 감소로 가장 낮았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이 2020년 대비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부문 1.1%포인트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연결조정 부문이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0년 광산 개발 등 부문과 연결조정 부문을 제외한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의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대 상승과 나머지 부문도 한 자릿수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이 5.2%포인트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부문이 3.6%포인트 하락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22.2% 상승, 2019년 대비 36.1%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11.4% 상승하여서 앞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코비드 때에도 영업이익을 성장시켰고 2021년은 22.2%가량 상승하는 훌륭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거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과 같이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매출의 크기는 마진을 까면서 억지로 올릴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비용과 재고 자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산업구조이기에 다른 항목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정수 유통 주식수 대비 한 자릿수인 3.98%의 낮은 주식 회전율로 주주 손바뀜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같은 산업의 다른 종목보다 덜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고려아연의 연결회사는 해외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거래 시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에 노출이 되지만 환 해지, 즉 환율로 인한 수익도 70% 정도 추정된다고 동사 IR팀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아연 IR팀이시죠? 네, 하나 사업보고서보다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서 전화하셨죠? 저 개인 투자자인데요. 그 보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다트에서 보면요, 저는 연결 전체적으로 그냥 수출 내수를 보고 싶었는데 고려아연은 아무래도 또 말씀하셨듯이 해외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연결은 굳이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호주에서 아연을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부산물을 또 한국으로 가져와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또 그거를 생산을 해서 또 내수해서 판매하고 수출도 판매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자회사에서 수출 잡힌 게, 네. 또 중국으로 본사에서 또 내수를 잡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저희 수익의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절대적인 팩터는 아니어서, 네네네. 물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 환에 좀 노출이 되긴 하지만, 네네. 저희가 원재료를 사올 때 또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그마저도 해치가 되거든요. 한 70% 정도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거대로 제가 좀 검토해서 투자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기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여서 좋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롯데.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 오케이.